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공통영역을 해설할 저는 매스메이트 수학과학전문학원의 홍순필 원장입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공통영역의 문제는 평가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의 차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공통영역 파트는 22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조금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1번 문항입니다. 전형적인 지수의 연산이고 작년부터 2022학년도 수능부터 조금은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지수는 여전히 쉽죠. 봅시다. 4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루트 2승 전체의 2 플러스 루트 2승이 될 것이고 얘는 2의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따라서 2의 4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제곱이 되죠. 정답은 4,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전형적인 함수의 극한 문제죠. 함수의 극한 문제는 사실 부정형 극한이라고 해서 크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루트가 보이는 즉 무리식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유리화하지 않고도 답이 나오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x를 보면 분모의 1차죠. 분자도 1차 더하기 1차니까 개수비만 활용하면 되겠지. 분모의 개수는 1이고 분자의 개수는 1 플러스 3이니까 동일하게 답은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3번 문제 봅시다. 네, 등비 수열 문제죠.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항을 표현하셔도 좋고요. 사실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지금 2항에서 4항으로 R제곱을 곱하면 되고요. 4항에서 6항으로도 R제곱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식에 있는 두 항에서 동시에 R제곱을 곱해주면 즉 A2 더하기 A4에서 R제곱을 곱해주면 저절로 A4 더하기 A6이 되죠. 이때 A2 더하기 A4는 30 R제곱이 A4 더하기 A6는 2분의 15니까 R제곱이 4분의 1이 되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는 표현을 줬으니까 R은 2분의 1이 되겠죠. 공비가 2분의 1이면 주어진 요 식을 A2는 AR이니까 2분의 1R 더하기 A4는 AR 세제곱이니까 8분의 1R 즉 8분의 5R이 되죠. 그게 30이라고 했고 미안합니다. 2분의 1 A 8분의 1 A죠. 따라서 A는 약분하면 5분의 30, 8분의 48 초항이 48이고 공비가 2분의 1인데 초항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8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첫 번째 페이지의 문제니까요. 4번 문제 봅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f2가 1이고 f'2가 3일 때 g'2의 값은 하고 물었네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고백 미분 문제죠. 자, g'x는 앞에 거 미분하고 2x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x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여기에 2를 대입한 g'2는 4f2 더하기 4f'2가 되니까
문제에서 준 F2를 활용하면 4일은 4 더하기 4, 3, 12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5번 문제 합시다. 탄젠트 세타가 음수이고 탄젠트 세타가 음수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제외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가능한 뜻입니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얘가 5분의 루트 5.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죠. 일단 사인이 음수, 탄젠트도 음수니까 코사인 땅이 4사분면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세타,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루트 5, 여기가 4사분면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20이 되겠네요. 질문은 코사인 세타를 물었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20,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4사분면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고 요놈이 1에서 극대이고 x 이퀄 b에서 극소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여기서 여러분들 극대 중에 그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기본적으로 극대값은 극값이고 프라임이 0이다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저놈이 극대라는 사실을 꼭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번 수능 30번 문제가 그냥 극값이 아니라 극대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일반적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그냥 극값이다. 즉 6번 x 이퀄 1에서 극대이다. f 프라임 1이 0이다죠. 그리고 x 이퀄 b에서 극소이다. 저건 먼저 요놈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 a를 구해서 x 이퀄 b에서 극소이다를 이용하면 b도 나오겠죠. 일단 a를 먼저 구해봅시다. f 프라임 1을 대입하면은 6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되나요? 얘가 0이니까 a는 12가 되겠죠. 다시 fx를 써보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ax인데 a가 12니까 플러스 12x 그리고 플러스 5가 될 거고 미분해보면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얘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양변을 6으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1 또는 2라는 값을 갖게 되죠. 아까 1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고 b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14,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모든 항이 양수이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이때 a4의 값을 묻는 문제네요.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a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러면 첫째 항도 d, 공차도 d가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루트의 ak, 루트의 dk죠. 더하기 루트의 ak 플러스 1, 루트의 d의 k 플러스 1이니까 dk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식이 될 것이고 전형적인 유리화 문제죠. 유리화 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요놈의 편자를 분모 분자에 곱해보면 남는 건 d분의 1만 남겠죠. 곱하기 루트의 dk 플러스 d 마이너스 루트 dk가
될 겁니다. D분의 1 곱하기 1부터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루트 2D 마이너스 루트 D 2 대입하면 루트 3D 마이너스 루트 2D 15를 대입해보면 루트에 16D 마이너스 루트 15D가 될 것이고 이렇게 지워지죠. 앞에서 두 번째 놈이 나왔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D분의 1 곱하기 4루트 D에서 루트 D를 뺐으니까 3루트 D 마저 약분하면은 루트 D분의 3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래요. 따라서 D는 넘기고 넘겨서 제곱하면은 4분의 9가 될 것이고 결국 A에는 4분의 9n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A 4를 물었고 정답은 9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점 0,4에서 곡선 뾰로롱의 근 접선의 x절편을 묻는 문제네요. 상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점 0,4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접선의 x절편을 물었고 요 접점의 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죠. t, ft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때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두 점을 지나니까 t-0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동시에 뭐예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함수를 미분에서 t를 대입한 3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양변에 t를 곱해서 정리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t 약분하고 넘기면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결과적으로 t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냥 바로 닫읍시다. 자,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결국 이 직선은 어떤 점을 지나요? 0,4. 이 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기 명확한 점이 있으니까 t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빼기 1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죠. y = 2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이 직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2.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 함수 fx = a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b 사이에서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3이랍니다.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었죠. 풀어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그리는 문제를 풀 때 삼각함수가 좌우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은 잘못했어요. x축을 안 그려도 돼요. y축만 그립시다. 탄젠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위아래로 뒤집어진 그림이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고 여기 정근선이 있을 것인데 탄젠트 x 앞에 개수가 2, 탄젠트 2x니까 주기는 반으로 줄죠. 주기는 2분의 파이의 주기가 될 것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다 친구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는 큰 값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겠죠. b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4분의 파이보다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최소값이 3이라고 얘기했는데 4분의 파이보다 넘어가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적당히 찍읍시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딱 봐도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죠.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a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으니까 a 플러스 3이 7. 따라서 a는 4가 나오겠죠. 자, 미니멈은 여기서 나오겠죠. 대입해 봅시다. 미니멈은 f에다가 b를 대입한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2b가 될 것인데 최소값이 3이래요. 넘겨서 정리하면 탄젠트 2b가 루트 3분의 1이 나오죠. 2b가 4분의 파이, b가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므로 b는 얼마예요? 2b가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b는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a는 4고 b는 12분의 파이니까 a 곱하기 b는 3분의 파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크게 어렵진 않죠. 4점짜리 문제 치고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두 곡선 y 퀄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리고 y 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림과 같이 a와 b 두 군데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a 퀄 b일 때 뭐 여러 문제집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넓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넓이가 같을 때 어떻게 풀죠? 정적분하면 0이다. 이렇게 보통 다들 외우고 있죠. 그리고 저게 가장 단순한 풀이가 맞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주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정적분 결과값이 0으로 나올 테니까 저는 3차 함수인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2차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를 뺄게요. 10번 문제였죠. 적분합시다. 4분의 1 x 4제곱 요거 2x제곱이죠. 따라서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kx 0부터 2까지 대입해보면 0은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2를 대입하면은 4 플러스 3분의 16 마이너스 2k가 0이 돼야 되고 0을 2로 약분하면 k는 2 플러스 3분의 8 3분의 14가 되겠죠? 정답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11번에 배치되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21번이나 아니면 14번이나 이런 데 배치됐으면 많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적당한 난이도에 해당하는 11번 문항이 배치돼갖고 한번 보죠. 그림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의 길이가 5 적어줍시다. AC의 길이가 3루트 5 AD의 길이가 7 BAC와 CAD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하죠.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첫째, 각이 같아요. 삼각형이고 요 변의 길이도 같아요. 따라서 그리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모두 줬어요. 첫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둘째, 외접원이에요. 그리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어요. 당연히 사인 법칙도 쓰이겠구나. 어떤 순서로 봐야 될까? 요 x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요 세타라고 쓸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먼저 왼쪽 삼각형 기준으로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분의 5의 제곱 25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49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데,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기준으로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분의 7의 제곱 49 3루트 5의 제곱 45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구해봅시다. 2 약분하고 3루트 5도 약분할게요. 양변에 35를 곱하면 25와 49를 더하면 74죠. 74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7은 49와 45를 더하면 94인가요? 94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5를 곱한 것과 같죠.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계산하면 2x제곱은 74 곱하기 7 마이너스 94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양면 2로 약분하겠습니다. x제곱은 2로 약분하면은 2, 3은 6, 2, 7에 14 곱하기 7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은 계산이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3루트 5의 제곱은 45죠. 여기 계산이 잘못됐죠. 25와 45를 더하면 여기 70이고요. 여기도 70이겠네요. 그리고 70을 2로 나눴으니까 35죠. 항상. 그리고 94를 2로 나누면 2, 4, 8, 2, 7에 14 곱하기 5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10 나옵니다. 계산을 미리 해봤어요.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여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x는 루트 10이에요. 자, x가 루트 10이고 그 루트 10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분의 25랑 45랑 더하면 70 마이너스 x제곱은 10이죠. 그러면 60이네요. 약분하면 10을 약분했으니까 6이고요. 이거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왼쪽 삼각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세타분의 마주를 보는 면 x 아까 그랬죠. 루트 12 2r이 될 건데, 사인 세타가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미안합니다. 루트 5분의 1분의 루트 10 계산하면 5루트 2죠. 5루트 2가 2r이 될 테니까 r은 2분의 5루트 2가 됩니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칠판을 깨끗하게 지웠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1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n-1과 n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fx는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여기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애초에 fx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fx는 6배에 좀 이쁘게 쓸게요. x-n-1 곱하기 x-n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배에 x-n-1 곱하기 x-n이거나 즉 무슨 소리예요? n-1과 n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고 n-1과 n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열린 구간 0과 4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gx나 gx는 0부터 x까지는 f를 접근하고 x부터 4까지는 f를 접근해서 그 둘을 뺀 걸 gx로 정의했어요. 그때 그 gx가 x =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2분의 1부터 4까지 f를 접근한 값을 물었고요. 생각보다 조금 약간 퍼즐 푸는 듯한 문제예요. 조금 퍼즐 푸는 듯한 문제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0, 1, 2, 3, 4가 있을 때 이 세 지점을 2를 기준으로 봤어요. 1과 2와 3의 지점이에요. 즉 F1과 F2와 F3을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F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1이 아니라 G1이죠. G1과 G2와 G3을 나눠서 생각했어요. G1과 G2와 G3. G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를 접근한 거에서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T를 접근한 것을 빼는 거고요. G2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를 접근한 것에서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를 접근한 걸 빼야 돼요. G3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T를 접근한 곳에서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T를 접근한 것을 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2를 기준으로 해서 1, 3 일단 요것들을 먼저 본 이유는 0과 1 사이와 1과 4 사이가 이 세 값 모두 0과 1 사이는 요 안에 들어있고요. 0과 1 사이, 0과 2 사이니까 이 안에 0과 1이 들어있죠. 0과 3 사이니까 이 안에 0과 1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과 4 사이는 세 놈이 모두 여기 들어있어요. 3과 4 사이가 요 안에 있을 거고 요 안에 있고 요 안에 있죠. 즉 이 두 지점의 접근값은 이 세 놈 모두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놈들만 보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 2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이전에는 감소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 이후로는 증가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2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소하려면 이 이전에 즉 0과 1 사이에서 요 영역의 접근값보다 0과 2 사이에서 요 영역의 접근값이 더 작아야 하고 잘못 말했습니다. 1과 2 사이에서의 접근 결과가 여기에서보다 여기에서가 더 작아야 하고 동일한 논리로 2와 3 사이에서의 접근 결과는 여기서보다 여기서 더 크게 나와야 돼요. 따라서 1과 2 사이에서의 접근 결과가 여기서는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1과 2 사이에서의 접근 G2가 G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0부터 1까지 접근하고 1부터 4까지 접근하는 게 G1이니까 1부터 2까지 접근한 결과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을 때 이놈이 플러스로 나오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주어진 함수가 여기서 아래로 블록하게 생겨야 어때요? 얘는 1부터 4까지 접근한 결과를 뺐으니까 x축 아래 부분 음수의 접근값을 더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여기서는 어때? 0부터 2까지 접근한
접근한 결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과 2 사이에서의 접근 결과는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로 들어갈 테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게 되겠죠. 동일한 논리로 이번에는 어때야 돼요? 요 2와 3 사이에서의 접근 결과는 여기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로 나와야 G3이 G2보다 더 큰 결과를 낳게 돼요. 따라서 2부터 3까지 접근은 얘는 지금 2부터 3까지 접근 요 안에 들어있죠. 2부터 4까지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2부터 3까지 접근한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려면 x축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야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음수로 이 값은 3부터 4까지 2부터 3까지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 값이 그대로 플러스가 플러스로 나올 수 있어서 역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부분에 이 두 영역의 생김새는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이제 어떤 사실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문제를 보면 x 이퀄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그 접근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만 보면 되겠죠. 접근값이 0으로 나와야 되니까 G2가요. 현재 G2는 다시 여기다 쓸게요. G2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그냥 접근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요 각각 하나의 접근 결과는 넓이니까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절대값의 6분의 최고차 함계수 6이나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두 근의 차이는 1이죠. 따라서 접근 결과는 1이에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겠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 1부터 2까지도 2부터 3까지도 둘 다 마이너스로 나왔을 테니까 이 두 값은 모두 현재 마이너스 2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1부터 2까지는 여기 정상적인 접근이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접근인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1로 해서 마이너스 2로 나왔어요. 근데 접근 결과가 결과적으로 0이 돼야 되니까 0이 되도록 하는 좌우의 그래프의 형태를 잡아주면 되겠죠. 즉 0부터 1까지는 3부터 4까지는 모두 플러스 1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 1로 나오려면은 0부터 1까지는 앞에 플러스 접근이니까 x축보다 위쪽에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플러스 1로 나오겠죠. 3부터 4까지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접근이니까 x축보다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오히려 플러스 1로 나올 거예요. 이로써 그래프는 완성이고 이 그래프를 2분의 1부터 4까지 접근하라고 얘기했죠. 2분의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습니다. 요 접근을 계산하면 요 둘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죽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져서 요 한 칸의 접근 결과가 정답이 될 것이고 아까 요 전체 접근이 1이었잖아요. 그놈의 절반이니까 답은 2분의 1. 근데 x축보다 아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약간 퍼즐 푸는 듯한 문제였었어요. 13번 문제 봅시다. 자, n제곱근,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문제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 문제는 그래도 13번 문항으로 약간은 까다롭게 나온 거기는 한데 그래도 못 풀만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니까. 자, 봅시다. 지금 n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떤 수를 n제곱 했더니 m의 12제곱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수는 m의 n분의 12승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n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고 하는데 어차피 몇 개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불렀으니까 요 값이 정수이기만 하면 되겠죠. 이 값이 정수이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n이 12의 약수이기만 하면 m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요 n이 12의 약수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정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요 m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시 상황이 나눠질 테니까 상황을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m이 2거나 3이거나 5거나 6이거나 7인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어떤 수의 완전 제곱수가 아닌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로 m이 4거나 9인 경우예요. 얘는 뭐예요? 어떤 수의 제곱수인 경우죠. 아직 하나 남았죠? m이 8인 경우입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 세제곱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2를 생각해 봅시다. 2의 n분의 12승이 정수가 되려면 n은 12의 약수여야 되고 n은 1, 2, 3, 4, 6, 12의 6개의 수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꼭 읽으셔야 돼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1은 제외해야겠죠. 따라서 5개가 존재하고 5가지 경우에 대해서니까 25이 미안합니다. 25이 합이 되겠죠. n이 만약에 4하고 9라면 예를 들어 역시 4인 경우를 확인해 봅시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주어진 수가 2의 제곱의 n분의 12승이라서 2의 n분의 24승이 정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n은 이번엔 24의 약수가 될 것이고 1, 2, 3, 4, 6, 8, 12, 2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데 똑같죠? 이건 제외해야겠죠? 따라서 7개가 저 2가지 경우에 대해서니까 어떻게 돼요? 14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n이 8이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n분의 3 곱하기 12인 36승 요 값이 정수가 되려면 n은 1, 2, 3, 4, 6, 9, 12, 18, 36이 될 거예요. 이 중에 역시 1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지금 2부터 9까지 다 더하라고 해서 하나하나 세워본 겁니다. 다 더하면 25 더하기 14, 29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답은 37, 1번이 되겠네요. 해석 가봅시다. 14번. 다음 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함수 hx가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 더하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전형적인 균일비 문제인데 답이 전형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낚였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기억 하나만 답이었습니다. 그럼 봅시다. gx를 먼저 그려보죠. gx는 x가 1보다 크면 y플 x래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y플 x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떤 다항함수 fx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함수 hx를 이렇게 한번 다시 쓸게요. hx를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 더하기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가 되겠네요. 먼저 기억 h1은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1 플러스 t가 되겠죠.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의 1 플러스 t가 되겠죠.
t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요 놈은 g의 1에서의 우극한이 될 거예요. t가 2 플러스로 갈 테니까 요 놈은 t의 1에서의 미안합니다. 3에서의 우극한이 될 거예요. 1의 우극한과 3의 우극한인데 g라는 함수가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에선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g의 1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값은 1 곱하기 3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3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3, 기억은 3이에요. 니은 봅시다.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갈래를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g라는 함수가 이렇게 y = x가 그려지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y = 마이너스 x가 그려졌다고 합시다. 1에서의 우극한이 3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서 구했어요.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볼까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랬을 때 h1이 3이라는 걸 구했잖아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를 구해봅시다. h의 1에서의 좌극한이에요. 그리고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b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의 x 플러스 b가 될 것인데 현재 x가 1-로 가니까 얘는 1에서의 좌극한이고 그놈의 우극한이니까 어떤 1보다 약간 작은 값에 대한 1보다 약간 작은 값에 대한 우극한이 될 거예요. 극한을 볼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극한으로 봤네요. 얘는 사실 그냥 2분의 1에서의 함수값만 봤어도 해결이 됐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도 1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가 이만큼 더했으니까 3보다 조금 여기 3이 요 오른쪽에 있을 때 3보다 조금 작은 값에 대한 우극한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값은 음수입니다. 그렇죠? 이 값이니까요. 요 지점에서 함수 값이니까 이 값은 역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수예요.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 결과는 음수로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전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기억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3, 즉 양수임을 알았잖아요. 1에서의 좌극한이 음수예요. 함수값이 양수인데 좌극한이 음수니까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죠. 디귿번 봅시다.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감소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감소하고 그리고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감소한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랬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예를 들어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죠. 자, 이 영역에서는 보면요. 이 영역에서는 즉 아까 0에서의 우극한과 2에서의 우극한이 모두 이 영역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될 테니까 그 결과는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0에서의 우극한은 여기 있고 2에서의 우극한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그 결과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여전히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0에서의 우극한이 여기고 그리고 2에서의 우극한이 요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음수 곱하기 양수가 돼서 이때부터는 음수가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가 2죠. 얘는 0이고 얘는 2니까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 둘의 차이가 딱 2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t는 요 영역에 존재하지만 t가 0일 때는 0은 요 영역에 존재하지만 2는 요 영역에 존재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음수로서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거니까 얘가 절대값이 증가하죠. 음수가 감소하는 거니까 절대값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 값은 그냥 증가하죠. 따라서 음수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결과는 음수고 절대값이 두 수가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h가 감소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니은에 의해서 얘가 1의 좌극한 이쪽으로 향해 갈 때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얘도 그러면 이쪽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1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3이니까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H가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1에서 이러한 빵꾸의 형태가 나올 거고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 갑자기 3이 되는. 왜? 기억에서 1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3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에서 이러한 형태의 H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태면 여기가 열린 구간이 되기 때문에 HX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디귿도 역시 거짓이죠. 요거는 니은과 디귿이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뭐 기억이야 그냥 바로 대입하면 나오는 건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은데 니은과 디귿이 꽤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5번.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은 킬러분항이 수열에서 나오면 조금은 고맙죠? 왜? 하나하나 대입하면 어떻게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사실 얼핏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근데 실제로는 가장 첫 번째 저 최대값만 알아내면 최소값은 결국 하나하나 대입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한번 봅시다. H는 40이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전항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고 다음 항은 전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전항과 전전항을 더하는 것이 다음 항이 된다. 자, H는 40이래요. 이랬을 때 A9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합시다. 보세요. A8은 이미 7항이 40이기 때문에 40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8항은 어차피 뭐 해야 돼요? 7항과 6항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3의 배수가 됐든 3의 배수가 아니게 됐든 어찌됐든 9항은 그 뒤에 생각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8항이 크면 클수록 9항도 커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8항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8항과 7항을 더한 것이 9항이 될 테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서 크면 클수록 좋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항이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6항과 5항을 더한 것이 7항이 될 것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6항과 5항을 더한 게 7항이라는 뜻은 6항이 7항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6항이 3의 배수라면 6항을 3으로 나눈 것이 7항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6항은 7항보다 큰 수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6항이 3의 배수, 즉 3로 나와서 40이 나왔다는 소리는 6항이 120이 될 것이고, 또한 7항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6항이 3의 배수면 6항과 7항을 더한 8항은 역시 3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땡큐죠. 7항과 8항을 더한 9항은 200이 될 것이고, 이게 9항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자, 만약에 7항이 40일 때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7항이 40일 때 그러면 6항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3의 배수는 아니야. 왜? 3의 배수인 경우는 왼쪽에서 했으니까. 따라서 6항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3의 배수 플러스 1이거나 3의 배수 플러스 2여야 돼요. 근데 6항이 지금 7항이 3 곱하기 13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8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항은 분명히 6항과 7항을 더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9항이 작으려면 뭐가 좋을까? 8항이 3의 배수가 되면서 3으로 나눴을 때 9항이 나오는 경우가 9항이 가장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7항이 3의 배수 플러스 1꼴이므로 6항이 3의 배수 플러스 2꼴이 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3K 플러스 40 더하기 2니까 42가 되고, 이러면 어때요? 3의 배수죠? 그러면 9항은 얼마예요? 이놈을 3으로 나눈 K 플러스 14가 되고, 이게 9항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될 거예요. 6항이 저걸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최대한 작게 적어봅시다. 6항을 K가 0이어서 만약에 6항이 2라고 해봅시다. 7항이 40이고요. 그럼 6항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6항과 5항을 더해서 7항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5항은 42에서 2를 뺀 40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러면 어때? 5항도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때요? 7항이 40이구나. 아닙니다. 7항이 40이고 5항은 38이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중요한 건 38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5항과 4항을 더해서 2가 나왔어야 되는데 6항이 지금 5항보다 작죠? 그럼 어때요? 5항과 4항을 더해서 2가 나오려면 4항은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러면 봅시다. 7항은 40이고 이 부분을 지울게요. 6항은 3K 플러스 2니까 우리는 5항과 6항을 더한 게 7항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6항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7항에서 6항을 뺀 40에서 3K 플러스 2를 뺀 38 마이너스 3K가 5항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6항에서 5항, 지금 5항 어때요? 5항도 지금 3의 배수가 아니죠? 6항에서 5항을 뺀 4항, 4항과 5항을 더한 게 6항일 테니까요. 6항에서 5항을 빼보면 어때요? 3K, 3K니까 6K. 그리고 2에서 38을 빼면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그쵸? 4항은 이제 3의 배수예요. 4항은 3의 배수니까 4항을 3으로 나눈 것이 5항이겠죠. 왜? 4항이 3의 배수니까 전항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눈 게 다음 항이라면서. 그러니까 4항을 3으로 나눈 3분의 6K-36이 5항인 38-3K가 돼야 됩니다. 3으로 나누면 2K-12고 그게 38-3K니까 넘기면 5K가 넘기면 50인가요? K는 10이고 따라서 5항의 최소값은 정답은 224가 되겠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정석적인 풀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보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 대입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물론 얘는 구했어야 돼요.
문제의 최소값이 16일 때, 18일 때, 20, 22, 24일 때 각각 상황이 가능한지 확인해봤으면 여러분들도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얘는 여기까지만 구했으면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면 하나하나 넣어봤으면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진짜로 오히려 얘가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보기 5개 중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답형으로 가봅시다. 먼저 16번. 전형적인 로그 방정식 문제죠. 자, 로그 2의 3x 플러스 2는 2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이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여러분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분식을 풀 때는 반드시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먼저 쓰고 출발해야 됩니다. 밑조건이고요. 아, 이거 진짜 진수조건이고요. 얘가 두 번째 식의 진수조건이죠. 따라서 x는 2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주어진 로그 방정식을 마저 풀어보면 로그 2의 3x 플러스 2는 로그 2의 4죠. 로그 2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나타나겠지. 3x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8, x는 10. 아주 단순한 문제죠. 17번 역시 가장 전형적인 부정적분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수능 체계가 바뀌고 나서 이 부정적분 단순한 부정적분 문제가 수능에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꼭 제대로 풀어내도록 하죠. fx는 적분하면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인데 c가 f형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주어진 거죠. f2는 16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되게 단순한 문제죠. (18번) 시그마의 성질 문제죠. 두 수열 a, b, n에 대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k 플러스 5가 55다. 저는 양변에 3으로 나눌 거예요. AK 플러스 3분의 5가 3분의 55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가 32랍니다. 뭐예요? 이대로 빼면 문제에서 원하는 시그마 BK가 나오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AK는 죽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분의 5 3분의 25죠. 32 마이너스 3분의 55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는 32 마이너스 3분의 55에서 3분의 25를 빼면 3분의 30이죠? 그래서 정답은 20. 역시 무난한 문제죠. 19번 방정식 뾰루로롱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와 같이 실근의 부호를 이야기할 때에는 Y축 그리고 X축을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K를 우변으로 넘겨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퀄 마이너스 K라고 식을 변형하고 출발하죠. 이때 좌변에 있는 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을 fx라고 합시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를 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돼서 0에서 x축이 접하고 3에서 x축과 한 번 더 만나는 이렇게 생긴 전형적인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y파 마이너스 k가 지나갈 건데 그게 이동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y축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극소점보다는 마이너스 k가 위에 있어야 되고 0보다는 아래에 있어야겠네요. 즉 마이너스 k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극소점은 2대1이죠. 여기 2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보다는 크다.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개수를 구하시오. 정답은 7개입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2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T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VT가 다음과 같대요. 그리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T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때 T = 0에서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V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VT는 2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죠. 0과 2 사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지.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와 0과 2에서 X축과 만나요. 여기서 T축이죠. 만날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6t 마이너스 4래요. AT가 6t 플러스 4구나. 플러스 4라면 요놈을 적분한 VT는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가 될 것인데 V가 연속 함수여야겠죠. 따라서 2에서 함수값 V2는 2 집어넣으면 4, 3, 12 더하기 8 더하기 C니까 따로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되려면 C는 마이너스 20일 거예요. 뭐 필요 없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이제 0부터 3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는 결국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의 VT, DT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값은 0부터 2까지는 VT가 저 가족원에 있는 식이죠.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인데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dt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VT가 여기 있죠.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 dt가 되겠죠. 접근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t 4제곱 플러스 4t 제곱 0부터 2까지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20t 2부터 3까지 대입하면 16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4, 16 더하기 9에서 27에서 8을 뺐죠. 27 빼기 8은 19 더하기 2배 9에서 4를 빼면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0배 3에서 2 빼면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8 19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는 29에서 20을 빼면은 플러스 9 해서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이게 20번. 21번 문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4점짜리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쉬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y 절대값의 fx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쵸? y 절대값의 fx가 뭔지는 아시죠? 절대값의 fx 마이너스 n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냐는 거죠. 얘는 y 절대값의 fx는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접어 올린 거죠. 그쵸? 이미 알고 있죠, 그건.
절대값의 fx-n은 fx를 밑으로 n칸 내려서 접어 올리면 돼요. x축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만약에 이렇게 y 플 fx가 있어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fx 자체를 밑으로 n칸 내리는 것보다 x축을 위로 n칸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여기 y 퀄 n이라는 선을 그려서 이 선을 기준으로 얘가 위로 이렇게 접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x축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밑으로 n칸 내려가나 x축이 위로 n칸 올라가나 상황이 같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가 돼요. 정말로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랍니다. 이때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의 최대값이 4라는 소리는 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는 상황이 생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저 n은 신경 안 쓰고 y 플 3의 x 플러스 2승을 먼저 그렸어요. 절대값도 신경 안 썼습니다. 3의 x 플러스 2승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9예요. 그리고 y 플 로그 2의 x 플러스 4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0,2를 지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가 될 거예요. 이제 y equal n을 그려서 그 n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거예요. 접어 올렸을 때 y equal t와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t가 존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기면, 만약에 y equal n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즉 얘도 접혀 올라가고 얘도 접혀 올라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두 함수가 모두 접혀 올라가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으면 4개의 실근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저 n 값이 2보다 위에 있고 9보다 아래에 있어야 두 함수가 모두 접힐 거예요. 두 함수가 모두 접히면은 교점이 4개가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길 거고요. 따라서 n으로 가능한 값은 3부터 이거 씁시다. 3, 4, 5, 6, 7, 8 이렇게 6개의 값이 되고 그들의 합은 33이 정답이 되겠죠. 얘는 지금 말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대망의 22번.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미적분 30분보다 선생님은 이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답률은 미적분 30분이 지금 현재 더 낫죠. 근데 선생님이 평가하기로는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죠. 처음에 요걸 인지하지 못하면요. 조건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1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의 gx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1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의 gx다. 사실 저 표현을 보고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뭔가 생긴 게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f1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가? 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이 문제는 이 조건 가를 나머지를 넘겨서 싸그리 정리하면 fx 마이너스 f1
나누기 x-1 equal f'의 gx.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1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gx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거 뭐야?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평균값 정리죠. 반드시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을 해봅시다. 저 조건 가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f'의 gx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양변을 x-1로 나누려면 x가 1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따라서 x가 1이 아니면 x-1분의 fx-f1이 됩니다. x가 1이면요. fx는 3차 함수, 즉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당연히 f'의 gx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즉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f'의 g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아까 전에 말한 이 평균값 정리를 조금 생각하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전형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적당히 1,f1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 역시 다시 한번 적당히 여기 x,fx라는 점이 있어요. x-1분의 fx-f1이라는 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와 gx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따라서 gx는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그렇죠? gx는 저 두 지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러한 평균값 정리와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으로 지금 문제가 표현됐습니다. 그랬을 때 조건 나 함수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예요. 함수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수 fx가 여기서부터 x, fx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지금 fx가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할게요. 요 평균 변화율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이 점에서 여기로 접선을 그리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이때가 뭐예요? 저 평균 변화율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고, 그리고 그게 얼마여야? 2분의 5여야. 잘못 샀죠. gx의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2분의 5여야. 함수 g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2분의 5가 되고, 왜냐하면 어때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다시 말합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고, 그거는 어때요? 이 값보다 오른쪽에서 반드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를 x, fx로 잡아서 이렇게 접선을 만들면 그놈과 평행한 접선을 여기서 그릴 수 있고, 그 값은 역시 2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gx가 최대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 1,f1과 2분의 5, f2분의 5를 연결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 equal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우리는 fx equal mx 플러스 n이라는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을 연립한 이 방정식이 1과 2분의 5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fx-mx-n이라는 요 equal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 1과 2분의 5를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x-1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 왜죠? 접했잖아. 중근이죠. 따라서 fx는 x-1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m과 n 값만 구하면 되겠죠. m과 n 값을 구하기 위한 힌트를 문제에서 좀 더 봤더니 첫째, f0이 마이너스 3이래요. 이걸로 한 가지 힌트가 나오죠. 둘째, f의 g1이 6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저 f의 g1이 6이다부터 f0은 마이너스 3이다는 이미 끝난 거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넣어볼까요?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4분의 25, 0 집어넣으면 플러스 n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25, 4분의 13이 되겠죠. n 값은 끝이죠. 이걸로. 이제 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놈을 해석을 할 건데 f의 g1을 보도록 합시다. f의 g1이 6이래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아니니까. 이 놈을 지금부터 활용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x에 1을 대입하려고 했더니 이 값은 얼마인지 몰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려고 했더니 이 값은 x가 1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요. 즉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의 gx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죠.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의 gx와 뭐가 f'의 g1이 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죠. 뭐예요 이거? f'이잖아. 즉 f'인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f'의 g1과 같아야 돼요. 제가 f'의 g1이다가 아니라 f'의 g1과 같아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요 gx는 2분의 5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gx의 함수값이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g1은 1은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2분의 5보다 큰 값이겠지. 근데 얘는 3차 함수잖아.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죠. 따라서 여기 1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놈과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요 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이 점의 값이 g1의 값과 같겠죠. 저 점을 어떻게 찾느냐? 3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계도함수, 변곡점이라는 걸 배우셨으면 요놈을 두 번 미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쉬워요. 요놈을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방금 전에 활용했던 요 mx 플러스 n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1,f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요. 이 1,f1의 위치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적당히 찍으시면 돼요. 여기가 2분의 5예요. 얘가 mx 플러스 n이 되죠. 요놈과 평행한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 하나 더 그려지겠죠.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그렸을 때 요 지점이 내려와서 만드는 이 점이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이 2대 1이죠. 즉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5. 둘의 차이는 2분의 3이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요 점은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2분의 3이 될 것이고 요 점과 요 점 2분의 3과 2분의 5의 중점 이 바로 아까 말한 대칭의 중심이 되는 지점이 되죠. 둘이 나오면 2분의 8, 즉 4고요. 요 점은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는 2를 기준으로 x = 2, x = 2인 점에서 점대칭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 점은 3이겠죠.
G1이 3이니까 문제에서 말한 저 F의 G1은 F의 3이 되고 그 값이 6이 되겠죠? 이 값을 이 식에 마저 대입하시면 n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값을 통해서 F4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이번 수능 수원수2, 즉 공통 파트가 조금은 쉽게 출제되었어요. 공통 파트가 조금은 쉽게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통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등급을 따기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요 22번 문제 한 문제만 어려웠습니다. 15번 문제 쉽지 않았지만 풀 수 없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잘 연습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